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서거하신 50주기를 기념해서 나온 기념판인데요. 클레븐 카슨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이순희 번역의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2018년판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8년 4월 4일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를 외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목회자이자 흑인 민권운동가로 39년의 짧은 시간을 불꽃처럼 태운 그의 생애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 울림은 서거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물론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4월 4일에는 5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워싱턴 DC 광장에 모여 대규모 행진을 벌였고, 킹 목사의 애틀랜타 자택과 몽고메리에 있는 기념관에서도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1929년에 출생하셔서 1968년에 39살의 나이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서거 50주기에 맞춰 대대적인 추모 캠페인도 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기회균등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고 했고, 팝스타 스티비 원더는 킹 목사는 5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살아있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나오미 캠벨, 존 버비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이 추모 캠페인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함께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 세계에 정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연설문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정통종합영어로 하죠.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에 연설문하고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문 2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외웠어요. 영어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아주 위대한 2개의 연설을 꼽으라면 이 2 연설을 꼽을 수가 있죠. 이 연설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들과 주지사가 간섭인이 무연히 하는 말을 떠올리고 있는 엘라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70년대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흑백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분리되는 서로 그렇게 살고 있죠. 백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라든지 음악 하는 데도 있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그거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때는 백인이 모든 것이 우선이고 흑인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백인의 그 밑에 있는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데 왜 인간에게 차별이 있는가? 왜 피부색으로 차별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흑인 인권 운동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929년 조지아 애틀랜타의 침례교 목사님의 장남으로 출생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1955년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이 시작됐어요. 버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백인들은 앉아가고 흑인들은 서가고, 또 앞에 하나 백인 타고 뒤에 하나 흑인 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백인이 그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행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버스를 보이콧 운동을 시작해서
이게 미국의 대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죠. 결국은 이제 그 버스회사라든지 이쪽에서 사과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마치 종들이 주인 상전하고 같이 덤비는 같은 격이었으니까요. 흑인들이 이제 미국 대륙에 온 지 수백 년 동안에 그런 노예로 생활하던 흑인들이 독립은 됐고 인권은 찾았지만 역시 차별이 있던 그 시절에 흑인들을 위해서 비폭력 이런 운동,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런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암살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는 안에 길에서 죽을지라도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그는 테네시 멤피스에서 모텔에 투숙했을 때 백인 월주의자가 반대편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암살을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치 퀸 목사님은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옆방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지혈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랜덤 존슨은 킹 목사님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선포했다. 자, 그런데 이 책은요, 클레이번 카슨이라는 분이 엮었는데, 스탠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이고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전문가로서 투쟁 속에서 SNCC와 60년대 흑인들의 각성, 말콤 X, F5 파일 등 여러 글을 발표했는데, 킹 목사님의 아들 코레타 킹 여사의 부탁을 받고 1985년부터 킹 목사 문화 편집 프로젝트를 담당해왔고, 이 전기를 이 3권을 출간했다. 아주 킹 목사님에 대한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분이 이제 엮으셨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는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도 목사가 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고메리의 버스 보이콧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이제 그런 흑인 인권운동을 통해서 많은 체포와 구금과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타고, 또 이분은 이제 베트남 반전운동도 했어요. 그렇지만 39살 한창 나이에 그가 이제 암살을 당했죠. 아마 여기 제스 잭슨이라는 흑인 또 목사님도 나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나오기도 했는데 경선까지 나왔죠.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인권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책 속에서 보니까 404페이지에 폭력은 반동적인 백인들의 저항을 강화시키고 자유주의적 백인들의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폭력은 백인들을 행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격화시킨다. 폭력에 대한 반발은 폭력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산된다. 셀마를 비롯한 알라바마 전역의 백인들인 폭동이 남부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89쪽에 보니까 사랑 옆에는 항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도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설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항의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안식을 변화시키고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또 하나 보면, 비폭력 항의운동에 뛰어든 흑인들은 대단히 독창적인 방법을 구사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투표권 부인, 학교차별,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박탈에 항의하였다. 얼버니 운동은 이렇게 광범위한 전선에서 대정시를 통한 직접 행동, 투옥투쟁, 연좌시, 백인 전용 풀장이나 교회를 이용하는 방법, 정치적 행동, 보이콧, 그리고 법률 행동 등등 이런 여러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이제 바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수많은 그랬지만은 실적으로는 노예 같은 차별을 받았던,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흑인 인권운동을 바쳤던 3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간 우리 마틴 루더 킹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